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저는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했지만 파혼을 당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허리 수술로 여자 구실을 제대로 못할 거라면서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여자 구실도 못할 텐데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결혼해서 내 아들더러 병수발 들게 할 참이야? 병원비는 누구 돈으로 감당할 건데? 꿈 깨고 당장 내 아들하고 헤어져. 이때 알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참 줏대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자기 엄마 말에 본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참 좁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나서 저에게 모진 말로 상처를 줬던 전 남친의 어머니를 뜻밖의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세월이 흐를 만큼 흘렀음에도 여전히 제가 자기 아들에게 미련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정체를 알게 된 후 전 남친 어머니는 크게 놀라며 자기 아들과 저를 다시 엮어보려고 애썼습니다. 전 남친 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행동을 했고 또 제가 스스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갑자기 저녁을 먹자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전화에 점심때부터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미대를 나왔습니다. 물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상위권 대학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졸업해서 디자인 회사 다니며 부모님 도움 없이 먹고 살 정도로 벌고 있었고 결혼 자금도 따로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다. 취업 후 2, 3년 동안은 부모님께서 적금 드는 걸 도와주셔서 월급을 받으면 헤프게 쓰지 않고 잘 모을 수 있었고 이 정도면 결혼할 때 집에 손 벌리지 않아도 되겠다 싶을 만큼 모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연하로 명문대 졸업에 괜찮은 회사에 다니며 일하고 있었죠. 군대도 다녀오고 취업도 저보다 늦어서 모은 돈을 비교하자면 제가 좀 더 많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생각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네 인사를 갔을 때도 남친 부모님께서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현종이보다 2살 많다고? 아, 네. 그럼 누나처럼 엄마처럼 결혼해서도 잘 챙겨주면서 살겠다. 그렇지? 네네. 뭐,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굳이 꼬아들어서 기분 상할 필요는 없다 싶었습니다. 저희는 상견례를 할 때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안 주고 안 받는 게 더 좋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럼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간소화해서 쓸데없이 드는 비용으로 애들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라고 하죠. 그게 낫겠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 뒤에서 그저 조용히 지켜보면서 믿어주고 최대한 간섭은 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진 정말 좋았습니다. 이대로 결혼 준비해서 식 올리고 잘 살면 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여태 모은 돈이 3천만 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 다 회사가 서울이라서 근처 집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 서울 전세를 알아보니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발품 팔아가며 부동산 가서 괜찮은 집을 알아보며 바쁘게 다녔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저희 사정을 알게 되셨어요. 집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 뭔가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물어보셨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처음 말한 것보다 훨씬 적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영아, 어? 잠깐 나와봐. 방에 있는데 나와보라고 하시길래 나갔더니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 부모님은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외에 평수가 작은 다른 동에 전세 놓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일단 저희가 들어가 살면서 돈을 더 모아 이사를 가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계약이 곧 끝나는데 분양받아 나가기로 했다면서 집이 비니까 잘 됐다고 하셨죠. 염치 없지만 너무 감사하고 또 좋았습니다. 집 문제가 바로 해결됐으니 남자친구에게 당장 전화해서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는데 만나서 얼굴 보고 말해줘야겠다 싶어 참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 집 얘기부터 했습니다. 정말? 진짜로? 그렇다니까. 와, 너무 잘됐다.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는 엄청 좋아하면서 입이 귀에 걸렸는데요. 그날 이후로 아파트 시세나 간소화하기로 했던 예단, 명의 등등 뭐지 싶었던 단어들이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제가 되물어봤지만 항상 말끝을 흐리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던 남자친구의 말만 믿고 있었는데 집 문제로 너무 신경을 쓴 탓인지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저는 원래 허리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미대 졸업 후 디자인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서는 물론 집에 와서도 책상에 오래 앉아 일을 하다 보니 허리가 늘 말썽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고 했고 약물 치료에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좋아졌다 싶었는데 역시 스트레스가 문제였나 봅니다.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으로 갔고 담당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직 결혼식 날짜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 터라 수술하고 재활치료 받으면 괜찮을 거라는 말에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거 주고 방금 갔어. 오지 말라니까. 남자친구는 제가 걱정된다며 입원한 날부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직접 도시락까지 싸와서 엄마에게 전해줬고요. 병원밥 맛없을 거라고 이거 다 직접 만들었대. 어디 봐. 어머나, 요리는 할 줄 모른다고 했는데. 정성이 대단하다. 결혼하면 매일 밥 해줄 거라고 하더라. 엄마한테 그런 말도 했어? 그래. 그러니까 입맛 없어도 좀 먹어. 엄마도 같이 먹자. 참, 도시락 가방 안에 편지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결혼하면 잘하고 살겠네. 이날 병원에서 편지를 읽어내려가는데 괜히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간 연애하면서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는데 그래도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결혼까지 약속한 거였는데요. 평생을 제 옆에서 힘들 때 힘이 되어준다고 하니 그 말이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원한 지 이틀 뒤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셔서 수술 후에도 계속 입원을 했고 2주가 되던 날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가 병원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주간 서로 못 봤지만 같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에 편지까지 받았으니까요. 세영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이렇게 걸어도 되나? 그럼, 아직 달리기처럼 무리하는 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어머님, 가방 저한테 주세요. 괜찮아, 안 무거워. 아이, 참, 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잠깐 계세요. 제가 금방 차 빼올게요. 고마웠습니다. 연애 때도 참 착하고 다정하다 생각했는데,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하는 모습에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생각했죠.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저는 당분간 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출근을 해도 오래 앉아있지 못하니 출근 하나 많아였거든요. 병원에서도 수술하고 재발 위험이 있으니
충분히 쉬고 나서 재활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퇴원 후 집에 있는 동안에도 남자친구는 정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퇴근하고 본인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집으로 왔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습니다. 아니, 피곤할 텐데 집으로 가서 쉬지 왜 여기로 왔어? 세영이 보고 싶어서요. 저녁은 아직이지? 네. 얼른 손 씻고 와 앉아. 같이 먹자. 네. 결혼하기도 전인데 이미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저를 잘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마음이 참 고마웠고 저희 집에 와서도 부모님께 싹싹하게 하는 모습에 저도 시댁에 잘하고 살아야지 생각했고요.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회사는 좀 더 쉬기로 하고 치료받으며 결혼 준비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몸이 괜찮아져서 다시 출근을 했고 일도 쉬엄쉬엄 했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찬바람 부는 목소리로 남친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니 왜 그렇게 불안하던지 왜 꼭 안 좋은 예감은 딱 들어맞는 걸까요? 불안한 예감은 왜 틀리지를 않는 건지 도착 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찬바람이 쌩 불었습니다. 집 문제도 해결됐고 허리 수술도 잘 끝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남친 어머니 전화를 받고 퇴근 후 갔더니 가자마자 표정부터 안 좋아 보였습니다. 남친 어머니의 앉아라 한마디에 바로 앉았는데 차 한 잔 안 주시고 하시는 말씀에 그야말로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앉아라. 네. 몸은 좀 어떠니? 괜찮습니다. 아직 뻐근하고 통증도 좀 있긴 한데 수술하기 전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 아들이 매일같이 찾아갔다던데. 그리고 요즘도 퇴근하고 바로 집에 안 오고 너네 집에 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이때 남친 어머니의 표정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온전한 얼굴에 또 무섭게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됐습니다. 자기 아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여자 쪽 집에 매일같이 가서 저녁까지 먹고 오니 마음이 안 드실 수도 있겠다 싶었죠. 결혼하면 얼마나 더 하려나? 아휴. 네? 아니다. 그런데 우리 현종이한테 들으니 집을 너네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그런데 남자친구가 집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집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전세 개념으로 사는 동안 저희가 가진 돈을 드리기로 한 거였거든요. 이날 남친 어머니는 제가 말할 틈을 주지 않으시고 혼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작에 널 불러다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술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네. 원래 결혼을 하면 시댁 쪽에서 와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얘기 들어보니 그 집은 너 사는 집 바로 옆동이라며? 아, 그게요. 내가 그 아파트 이름 듣고 시세를 알아봤는데 좀 되더라? 그래서 말인데 그 집을 팔고 차라리 이쪽으로 집을 얻어. 이 동네는 그래도 집값이 그쪽보다는 좀 싼 편이야. 너도 알지? 그러니까 집 팔고 남은 돈으로는 이것저것 결혼하는데 필요한 걸 했으면 하는데 어떠니? 이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그 집은 저한테 아예 주시는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 살기로 한 겁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가 집 얻으려고 했던 돈을 드리고 전세로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양가 도움 안 받기로 했는데 저희가 모은 돈을 합쳐서 집 얻기는 무리라 저희 부모님께서 마침 그 집이 비니까 들어와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남친 어머님은 노발대발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그럼 집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내 아들을 테릴 사이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아파트 동만 다르지. 걸어서 5분 아니 1분이면 만날 수 있는 거리인데 아주 부모가 딸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별수를 다 쓰네. 그렇게 살면서 당장 집 얻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돈 모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툭하면 내 아들 부를 거 아니냐고. 내 말이 틀리냐? 어머님, 저희가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사할 생각입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남친 어머님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날 남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데 얼굴이 화끈거려 혼났습니다. 더 있어봤자 할 말도 없고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았는지 제가 신발 신고 현관문 열고 나가자마자 쫓아나와서는 세영아,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너 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 않았어? 그 집 전세로 사는 거라고 말씀 안 드렸냐고. 아이, 그게... 그리고 네가 처음부터 모은 돈을 부풀려 얘기하는 바람에 난 그 말만 듣고 우리 힘으로 전세 얻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 불려와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해? 점점 좋아지고 있던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왔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저는 바로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세영아, 집에 도착했어?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저는 남친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친 어머니와 똑같이 그 집을 주는 게 아니었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때 분명히 말했잖아. 아니, 우리가 집 얻으려고 한 돈을 들이면 그 집 우리 주신다는 거 아니었어? 그때 뭘 들은 거야? 그 집에서 사는 동안 돈 모아서 새로 집 얻으라고 하셨잖아. 저와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남자친구는 전혀 다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생기니 자기 엄마 말대로 팔고 예비시댁 근처로 집을 얻어 남은 돈으로 예단이니 예물이니 하면 되겠다 생각한 모양이었죠. 저 아플 때 와서 이것저것 챙겨준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생각해보니 그게 집 때문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았습니다. 아니,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이 돼? 그 아파트가 얼만 줄은 알아? 전세도 우리 조건에 맞게 해주시는 건데 이거라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식 결혼하는데 집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시냐? 살라고 하셨으면 주겠다는 거 아니야? 암튼 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솔직히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도 너 병원에 있을 때 도시락 싸서 갖고 퇴원하고 나서도 너 보러 갔던 거야. 그럼 집 때문이었다는 거네? 100%는 아니지. 그중 너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 그러니까 힘든데도 너 보러 간 거고. 암튼 이런 거였으면 내가 왜 그 고생을 한 건지 모르겠다. 더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었는데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저를 더 악에 바치게 했습니다. 제 방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는지 아빠가 놓고 들어오셨고 엄마 모르게 얘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아빠를 따라 베란다로 나갔는데 뭐라고? 아니 왜 그걸 진작에 말하지 않고 엄마가 너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말하려고 했대. 그런데 오늘 네가 평소보다 퇴근이 늦었다고 아빠가 먼저 왔더니 엄마가 누워있길래 왜 그러냐고 묻다가 얘기해 주더라. 제가 출근 후 낮에 남친 어머니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처음부터 대놓고 물은 건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집 시세를 물어보셨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은 없고 시세만 물으시고는 거의 끊으려던 참에 예단 목록 보낼 테니까 전화 끊고 나서 확인해 보라고 했답니다. 아니 예물이니 예단이니 간소하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그래서 우리 둘이 커플링 하나씩 맞춘 건데? 엄마도 상견례 때 서로 간소하기로 했으니 뭐 각자 옷 한 벌씩 하자는 건가 싶어서 알겠다고 했대.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온 문자를 보고 엄마가 뒷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문자로 온 예단 목록에는 삼성 스탠드 김치 냉장고와 그 별이 5개라는 돌침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 브랜드 가방, 이불 세트 등등 정말 여러 가지가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남친 어머님은 평소 문자 보내는 걸 어려워하셨고 평소 용건이 있으면 저에게도 문자보다 전화를 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남자친구네 집안 형편은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남친 어머니가 평소 브랜드에 대해 잘 모르셨는데 가방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 보내신 게 의아했죠. 느낌상 남자친구가 대신 적어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아빠를 통해 얘기를 다 듣고 나니 너무 화가 났고 이 결혼은 아니다 싶었던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 정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겼습니다. 더 시간 끌 필요 없이 바로 다음날 만나자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답장이 와서 제 생각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생각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당장 만나면 서로 감정만 상한다면서 시간을 갖고 감정이 좀 누그러지고 나서 얼굴 보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해보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날 너무 화가 난 상태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도록 남자친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그냥 연애만 하다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약속해놓고 정리하는 건데 당연히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전화로라도 말해야 하는데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톡을 보내도 확인도 안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잠수 이별인가 싶은 생각에 기막혔던 저는 집으로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직접 찾아갔었는데 그때마다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날은 꼭 만나야지 싶어서 차를 대놓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저 앞에서 걸어오고 있길래 바로 불렀습니다. 저를 본 남자친구는 놀란 표정이었는데 왜 전화 안 받아? 어? 대체 무슨 생각인데? 생각 좀 하느라. 무슨 생각? 나도 머릿속이 아주 복잡하다고. 끝내자. 더 시간 끌지 말고. 이세영! 너도 같은 생각이면서 책임지기 싫어서 입 꼭 닫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아, 어떤 결정이 너한테 더 나은지 재보고 있었어? 설령 이게 맞다고 해도 아니라고 펄쩍 뛸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뭔가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지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끝내자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식장이며 여행사며 전화해서 취소할 수가 없어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전화를 돌려야겠다 생각하고는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남자친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네 생각 존중할게. 네 말대로 하자. 그런데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널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 좀 내줄래? 아니,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다른 뜻은 없고 엄마가 너한테 말 심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사과 안 받아도 돼. 저는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사과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우리보다 어른이고 사과라는 건 얼굴을 보고 직접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1시간만 시간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1시간도 걸리지 않을 거야. 우리끼리 그냥 연애하다 이별하는 거면 굳이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결혼하려고 했었잖아. 상견례도 했고. 그러니까 부탁한다. 더는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탁이라고 하니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니 계속 거절하는 것도 아니다 싶었고요. 그래서 다음날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세영아, 왔어? 어머님은? 잠깐 화장실 가셨어. 그런데 너 정말 아무렇지 않아? 저는 그 어떤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아서 단호하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전 남친 어머니가 오셨는데, 왔니? 네. 현정이 너는 잠깐 차에 가 있어. 왜요? 저도 세영이 옆에 있을래요. 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해?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아들 앞이라 사과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시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전 남친은 그렇게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사과를 하려고 보자고 한 게 아니었어요. 대체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테리사이로 데려간다는 거 눈 감아준다고까지 했는데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늙은 사람 여기까지 오게 만드냐고?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난 현종이한테 분명 그렇게 말했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 네가 집을 해오는 거라서 잘나서 이러는 거면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고 내가 원하는 예단에 살고 있는 집 혼수까지 다 해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저 여기 결혼 허락받으러 나온 거 아닙니다. 제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셔서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모아놨다던 돈도 거짓말에 반듯한 반지 하나 못 해주는 형편이라 여자 쪽에서 이렇게까지 해주겠다 나오면 그저 고맙다고 아들 행복을 바라셔야지.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 너무 추접스럽네요. 그랬더니 당연히 전 남친 어머니 얼굴은 완전히 불구락 푸르락했고 그때 전 남친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자기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어디서 보고 있었는지 상황이 안 좋다 싶어서 온 것 같았습니다. 이날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물 뿌리고 뻔한 대사까지 날려주고 와도 시원찮았는데 전 남친 어머니는 주스잔을 만지작거리면서 저에게 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전 남친이 자기 엄마 팔을 잡아서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니 왜 이래 엄마 말로 해. 내가 쟤 저러는데 말로 하게 생겼어? 이거 안 나? 세영아 왜 그래? 네가 뭐라고 했길래 우리 엄마가 이러시냐고. 기가 막히네. 야 니네 엄마가 냉장고에 침대에 명품 가방도 모자라서 니네 그 거지 같은 집 가구며 가정까지 나보고 바꾸고 집에 들어와서 살래. 오늘 사과한다고 해서 그 말 들으려고 나왔는데 결혼 허락 받으러 나오는 자리였냐? 너네 집에 시집 올 여자가 불쌍하다. 니네 엄마랑 잘 살아.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는데 전 남친 어머니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멈추라고 하더라고요. 무시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결국 끝까지 쫓아나와서 제 앞에 서더니 야,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을 무시해? 어? 미대? 참나, 내 아들보다 유명하지도 않은 대학 나와 지금 다니는 그 회사도 박봉인 주제. 우리 아들보다 조건이 한참이나 키우는데도 내 아들이 좋다니까 봐줬어 내가. 거기다 나이라도 어려? 내 아들보다 2살이나 많아서 결혼해서 애나 낳을 수 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집도 물 건너갔고 또 너 허리 수술까지 해서 여자 구실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만 끝내! 여자 구실 뭐라고요? 그 허리 가지고 네가 뭘 하겠냐. 내 아들하고 결혼하면 평생 내 아들 부려먹을 거 아니냐고. 허리 아프다고 회사라도 그만두면 돈도 못 벌고 결국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병원비 내고 살 거면서 차라리 잘 됐어. 파혼해. 네가 아니라 내가 이 결혼 깨는 거야. 알아들어? 어디서 감히?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전 남친이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보고만 있더군요. 사과받으러 나왔다가 이게 뭔 일인지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서 저도 한 소리 더 해주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더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하루빨리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날 거지 같은 집이라고 한 말이 거슬렸는지 식장부터 여행사, 그 외에 예약했던 곳에 취소 전화를 하면서 위약금이 나온 건 전 남친 쪽에서 전부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허리 고질병이 다시 재발되면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다행히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전보다 재활치료에 더 신경 써야 해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 취미 삼아 조금씩 하던 수공예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가 집에 놀러와 제가 만든 수공예품을 보고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뭐야? 샀어? 되게 독특하고 예쁘다. 사긴 내가 만들었어. 정말? 어머, 너 이런 재주가 있었어? 그림만 잘 그리는 줄 알았더니? 재주랄 것도 없지 뭐.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취미 삼아서. 그런데 동기가 곧 전시회를 여는데 제가 만든 걸 전시장에 놓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어디 내놓기 좀 부끄러운데. 중간에 이거 하나 두면 눈길도 가고 분위기에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어? 아, 세영아. 그래, 그럼 알았어. 마음대로 해. 그런데 전시회 덕분에 제 수공예품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기가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집으로 찾아와서는 명함 한 장을 줬는데. 뭐? 뭐를 해? 브랜드 런칭! 내가 너랑 대학 동기라고 했더니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했다니까? 아니, 그건 전시 품목이 아니라고 말하지. 당연히 그랬지. 그냥 인테리어로 가져다 놓은 거라고 했어. 그런데 어디서도 못 본 디자인이라면서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묻잖아. 이거 너한테도 잘 된 일 아니야? 그날 이후 동기가 관계자와 자리를 마련해줬고 생각지도 못한 브랜드 런칭을 하게 되면서 저는 수공예 작가가 되었습니다. 신문 일면까지는 아니어도 기사에도 몇 번 제 소개가 실렸고 하루하루 바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작품 만들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자리도 잡았고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은 덕에 허리도 건강해졌는데요. 수공예 작가 사이에서는 이름도 알려져서 여기저기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잊고 지냈던 살면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던 사람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막 주차했어요. 바로 들어갈게요. 제 작품으로 대저택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는 분의 부탁을 받고 이날 방문했는데 초인종을 눌렀더니 나온 사람은 바로 전 남친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너...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요. 너 여기 무슨 일이야? 응? 저 여기 볼 일 있어서... 볼 일? 참나, 너 혹시 나 보려고 온 거야?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너 설마 아직도 날 원망하는 거니? 아니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집주인이 나왔습니다. 아니, 누군데 그래요? 아니, 사모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른 들어가세요. 어머, 이 작가! 안녕하셨어요? 주차하고 바로 올라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 해요? 이 작가? 내가 오늘 중요한 손님 온다고 했잖아요. 귀한 손님을 여기다 세워두면 어떡해요? 얼른 들어와요, 이 작가. 네. 전 남친 어머니는 이 집에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제가 방문한 집 사모님과 저는 인테리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어느 공간에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뒤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름이 아닌 전 남친 어머니였죠. 그럼 이 작가 말대로 해요. 내가 뭘 아나. 무슨 말씀이세요? 감각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뭘 또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래. 암튼 다음 주에 작품 도착하는 거죠? 네, 차질 없이 준비할게요. 내가 그럼 2층은 싹 다 비워둘게요. 저기 아줌마. 네, 사모님. 방금 얘기 들었죠? 네? 아, 네. 2층에 짐이 좀 많으니까 오늘부터 조금씩 치워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집에서 나와 차에 타려는데 전 남친 어머니가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뒤에서 급하게 뛰어오는데 잠깐만! 거기서 무슨 일이에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뭐가요? 작가라며! 어떻게 네가 작가냐고! 차근해서 다니고 있었으면서. 그리고 내가 듣기론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고 회사도 잘렸다던데 아니야? 말은 바로 하셔야죠. 잘리다뇨. 제가 사직서 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눌 사이인가요? 그만 비켜주실래요? 아니, 아까 보니까 꽤 유명한 것 같은데 너 정말 성공한 거야? 저는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밀어내고 차에 타려는데 너 아직 혼자니? 네? 결혼 안 했냐고. 아까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미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혹시 우리 아들 아직 못 잊고 있는 거야? 뭔 소리예요, 그게? 실은 내 아들은 아직 너 못 잊고 있어. 결혼 안 했다고. 그때 너랑 그렇게 헤어지고 아무도 안 만났어. 진짜야.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계속 제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듣기 싫어서 차에 탔는데 문을 끝까지 잡고 있길래 손을 뿌리치고 출발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하필 여기서 만나니 참 기가 막혔는데요. 작품이 들어가는 날 또 만나야 하는 게 짜증이 났지만 그날만 참으면 되니까. 그날 이후 다신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약속한 날 다시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처음 마주쳤던 날과 달리 그날은 유독 저를 따라다니며 무척이나 잘해줬는데요. 그만 따라다니세요. 사모님이 특별히 부탁해서 내 할 일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괜찮습니다. 뭐 필요한 건 없고 사모님이 차가 막혀서 도착할 때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기다리기 지루하지 않아? 우리 얘기 좀 할까? 아니요. 정말 괜찮다고요. 하지만 정말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니며 자기 아들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현종이 요즘 사진인데 볼래? 전부 다 살이 좀 빠졌어. 회사는 여전히 잘 다니고 있고 만나는 여자도 없어서 월급 차곡차곡 모았고 모든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 봐. 그때 말고 지금 너희 둘이 만났으면 아무 문제 없이 결혼했을 텐데. 안 그러니? 저기요. 어? 아니 왜 화를 내? 아니 나는 그냥 너희 둘이 서로 만나는 사람도 없고 한때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니까 다시 차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러는 거지. 제가 회사도 안 다니고 허리 때문에 병원 다니며 치료받고 살고 있었어도 저한테 이러셨을까요? 어? 그거야 뭐. 저 그쪽 아들한테 관심 없습니다. 이걸로 대답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어머, 여기 있었네, 이 작가. 오셨어요? 작품 잘 도착했구나. 어디 보자. 역시 너무 좋다.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려가자. 네. 차는 마셨나? 네, 마셨어요. 저희 차 됐으니까 볼일 보세요. 네, 사모님. 이날 작품을 잘 전달 후 사모님과 잠시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갈 일도 없고 해서 더는 전 남친 어머니를 만날 일은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다름 아닌 전 남친이었어요.
돌아가면서 대체 뭐 하자는 건지 싶어서 바로 끊으려고 했는데 자기 엄마가 저 때문에 그 집에서 잘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누구? 나 현종이라고. 벌써 내 목소리까지 잊었어?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할 말 없으니까 끊을게. 잠깐만!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잘렸어! 뭐? 그리고 너 내 번호 차단했냐? 연결이 안 돼서 이거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한 거야. 나 때문이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린데? 너 우리 엄마 일하는 집에서 만났다며? 그런데 네가 그 집 사모한테 우리 엄마 얘기해서 자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럼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잘 다녔는데 너 만나고 갑자기 잘린 이유가 대체 뭔데? 과거 일 때문에 아직도 감정 남아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분명 말했잖아. 그런 적 없다고. 너네 엄마랑 나랑 아는 사이라고. 그 집에 가서 말한 적도 없다고. 정말입니다. 제가 정말 싫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전 남친 어머니한테는 일하는 직장이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전 남친은 저에게 어떻게 된 건지 직접 확인하고 연락을 달라고 했고 저도 궁금해서 바로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은 그날 2층 방에서 두 사람이 하는 얘기 들었어. 차 막혀서 늦게 왔잖아. 도착하자마자 작품 도착한 거 보려고 급하게 2층으로 올라갔는데 둘이 뭔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길래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들어봤거든? 그런데 아들 얘기도 나오고 결혼 얘기도 나오는 게 딱 알겠더라고. 이 작가가 전에 나한테 말해준 그 전남친 엄마 맞잖아. 그 집 사모님과 저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집 인테리어까지 직접 신경을 써드리기로 한 거라 집까지 방문을 했던 거였고요. 사이가 가까워서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사적인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도 있는데 결혼도 안 했고 만나는 사람도 없으니 자꾸만 저한테 아는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왜? 작가로 이름도 날리고 돈도 잘 벌고 이 작가 정도 외모면 남자들이 줄을 설 텐데 왜 만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때 자연스레 과거 얘기를 했습니다. 파혼했던 얘기요. 식사하면서 이러저러 해서 파혼했다고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집 2층에서 전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자기 아들하고 다시 만나보라고 하는 말에 그 사람인가 보다 눈치를 채고는 제가 돌아가고 난 뒤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작가 집에 가고 나서 내가 직접 대놓고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리 이 작가가 며느리 될 뻔했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도 들은 얘기가 있잖아? 사실 나 사람 뽑을 때 다른 거 안 보고 인성 하나 보는데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한 집에서 지내겠어? 안 그래? 갑자기 그만두게 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다른 곳에 소개해준다고까지 했는데 그새 이 작가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랬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암튼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자리는 바로 소개해줬어. 그리고 이 작가가 종종 우리 집에 오면 보기 싫어도 봐야 하는데 서로 얼굴 보기 불편하지 않겠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저 때문이라 마음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바로 다른 집에 소개를 받아 일하게 됐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잘 해결됐다 싶었는데 이번엔 전 남친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파트 근처에서 서성이는 전 남친을 마주쳤습니다. 대체 뭐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너네 엄마 일은 해결된 거 아니야? 부탁 좀 하려고 왔어. 우리가 서로 부탁하고 들어주고 그런 사이야? 그만 가. 그리고 제발 우리 엄마 큰일 났어. 그 집에서 우리 엄마 절도로 신고했다고. 자기 엄마가 신고를 당했으니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날 전 남친 엄마가 그 집에서 그만두라고 한 날 불만을 품고 물건을 훔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전 남친 엄마가 훔친 물건은 제가 직접 작업한 수공예 품 중 하나였고 고가의 재료로 만들어진 거라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 그 집주인하고 잘 아는 사이라고 들었어. 어쩌자고 그런 짓을... 지금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물건도 돌려줬는데 네가 가서 좀 봐달라고 없던 일로 해주라고 하면 안 될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물건을 돌려줬다니. 돌려받았는데도 그 집에서 신고를 했다고?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한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집 사모님은 당장 물건이 사라진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친 어머니가 혹시나 이 일이 커질까 싶어서 물건을 원래대로 가져다 놓으려고 몰래 그 집에 들어가려다가 들키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단 침입이라는 거야? 무단 침입하는 모습도 찍혔고 물건을 훔쳐 나오는 그날도 CCTV를 돌려보니 정확히 모습이 찍혀 있다고 하니 이건 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네가 좀 가서 잘 말씀드려주면 안 될까? 내가 말해도 소용없는 분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절도의 무단 침입인데 내가 말한다고 알겠다고 없던 일로 해준다고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말이라도 좀... 정말 그랬습니다. 저와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은 맞았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이건 범죄인데 거기다 제가 전 남친과 전 남친 엄마의 부탁을 들어줄 이유는 없었죠. 부탁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었고요. 이날 저는 앞으로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우리가 대체 무슨 사이인데? 이미 오래전에 관계 정리했는데 여태 연락하고 지낸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러냐고? 5년 전에 너나 니네 엄마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고 제발 알아서 해결해.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맞고. 세영아, 착각 좀 하지 마. 자꾸 예정 어쩌고 하는데 그런 게 남아있냐? 이럴 시간에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던가 해. 결국 전 남친 어머니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실형은 아니고 벌금형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정말이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한심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그 일로 전 남친 어머니는 가정부 일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입소문이 제일 무서운 법이잖아요. 주변에 알만한 집에 다 소문나서 소개받은 집에서도 더 일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현재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래서 사람은 정말 죄 짓고 살면 안 되나 봅니다. 죄라는 게 꼭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 누구를 마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매 순간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쪽팔렸는지 전 남친은 저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고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요? 전보다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TV에도 나왔어요. 아주 짧게 잠깐 나온 거였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 앞으로도 저는 지금 하는 일 꾸준히 열심히 하며 살 겁니다. 허리 때문에 장시간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일이라 그런지 하는 내내 스트레스도 없고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해서 결과물도 늘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하며 사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이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